그리고 여기는 개발이 아직 안 된 곳이죠. 이 서로 여기는 도시고 여기는 농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서로 중복될 수가 없는 거죠. 용도지역도 중복할 수 없죠.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거 외의죠. 혹시라도 좀 까다롭지만 이것도 이해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상공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 틀려요. 틀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랬지 주상공 외의 지역 아니죠? 주상공이라고 해서 다 개발도 관리구역 아니에요. 주상공 중에서도 아직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주거지역인데 한강이 있거든요. 도시군에 양산에 주거지역이면 다 저렇게 빽빽합니까? 아니죠. 그런 곳은 개발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들 앞으로 이제 주거지역인데 그동안 소외됐다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한 곳도 있거든요. 인구가 막 몰려들기 시작한 곳들 이런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상공 외의지역 그러면 안 돼요.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지역 그건 어디일지 몰라요. 주상공록 무슨 관농자 어디일지 몰라요. 다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개발도 관리 외의 지역을 대상한다.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하나 기억할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국토기획법에서는 개가 3마리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진흥지구, 개발 밀도 관리구역. 얘네 둘은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는 거고 개발도 관리구역은 이제 도시군 관리구역 일단락 짓고 지구 단위에서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는 데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가 아닙니다. 이런 주민들 의견 듣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 얘네 둘은 도시군 관리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얘도 아니고요. 얘도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가 아닙니다. 이 절차는 도시군 관리보다는 훨씬 더 간명하고 손쉬운 절차를 합니다. 이거 시장 군수가 개발도 관리구역 정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광 별별 시장 군수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할구역 영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도시 시장 군수가 못하죠? 이것도 시장 군수가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군의 관할구역장들이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해요? 행위자니 어떻게 되는 건? 완화 그리고 20%라는 숫자와 관련됐다는 거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끔 만든 자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자, 추가로 누가 설치하게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걸 철거하고 집을 지었는데 종전 같은 대지에서요. 제가 그림상 다른 대지처럼 보이지만 같은 대지에서 얘보다 얘가 지금 커지지가 않았을 때 전과 같은 범위일 때 이런 것들을 철거했을 때는 우리가 개축 그러고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것을 새로 지었을 때 커지지 않으면 재축 그럽니다. 자, 개축, 재축한 사람 때문에 도로가 추가로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 설치비용 부담 안 합니다. 이전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거 이전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이거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축, 재축 이전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비용 부담 안 시킵니다. 그럼 누구한테 부담시키느냐? 건축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지은 사람, 신축. 이 사람 때문에도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뭐죠? 증축. 이 사람 때문에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같은 대지인데 이러면은 개축, 재축인데 이렇게 한 사람. 뭐요?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하면? 신축이죠? 또 철거나 멸실 후에 건축물을 같은 데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그것도 신축입니다. 신축. 자, 이렇게 완전히 전혀 새롭게 지은 사람, 기존 건축 철거하고 늘린 사람, 그리고 현재 두고 늘린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기반시설 여기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신축과 증축. 이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킵니다. 신축과 증축.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가 100일이고요. 100 늘렸어요. 여기는 201이에요. 201. 여기는 100이고 100일 늘렸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저 이따가 이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참고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표준 시설, 표준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표준 설치 비용이 있고, 설치하면 또 땅이 있어야 되겠죠? 용지 비용이 있고요. 용지 비용. 여기에다가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많이 그 건축을 크게 지은 사람은 설치 비용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내겠죠? 연면적 곱하기, 이걸 다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담률이라고 있습니다. 100분의 20 민간 부담률. 이걸 곱하는데 연면적, 자 여기 하나 둘 셋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연면적이 얼마예요? 얼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어요? 안 썼어. 여기 썼는데 201. 200 초과니까 201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얼마 부담해야 돼요? 201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종전 면적 포함해서 이제 200 초과하면 부담해야 돼요. 101, 100. 이 사람은 얼마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겠어요? 아까 얘네들은 부담 안 한다고 했는데 알 수 있잖아요. 얼마? 100 여기 증축한 거. 얘는 원래 있던 거고 101은. 100에 대해서 부담, 여기다 100 곱해줘야 되잖아. 증축한 사람은. 저 앞에 생짜로 한 사람은 여기 201을 곱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 곱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뭐 100일 봤는데 여기 101, 100 이렇게 할게요. 얘하고 똑같이. 이 사람 얼마에 부담해야 돼요? 100이죠, 100. 그죠?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 이 말을 나왔을 때 무슨 말인가 알려는 거예요. 자, 100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비교할 때 충분히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신축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신축이라고 해서 건축과 가서 다시 공부하고, 뭐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건축과 가서 또 볼 겁니다. 처음 하는 분은 또 건축 보고 또 한번 이해하시고. 여기서 건축법에서 봤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할 거고요. 그래도 계속 안 되면 내년에 또 해드릴 거고. 내년에는 이제 안 하고 올해 다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용지비용 중에, 용지비용에는 여기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표준, 공시지가 평균에 거기다가 공시지가 있어요. 이거 공식 몰라도 돼요. 공시지가가 평균 곱하기 0.4 이내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이 똑같진 않죠. 그러겠죠? 그래서 0.4 범위에서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해서 정해줍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여기다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많은 면적을 건축한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적은 면적은 적게 부담하죠. 근데 똑같은 연면적에도 단독주택을 건축한 사람과 일반 음식점을 건축한 사람은 비용 부담 정도가 달라야 되겠죠. 일반 음식점과 단독주택은 어디가 하수 발생 용량이 많겠어요. 음식이 보통 많죠. 아주 망한 음식점 말고는.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좀 많아요. 이제 주택은 좀 적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은 숙박시설. 숙박을 하면 몇 박을 한다고요? 몇 박이에요? 1박 1.0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를 내야 돼요. 숙박료. 의료시설 이건 0.9. 그리고 이제 주택. 단독이든 공동이든 이것은 0.7입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위해 정도가 좀 비슷해서요. 같이 나올 때가 많은데 혹시 만약에 위아래로 나뉘면 숙박시설이 위에 있어요? 위락시설이 위에 있어요? 위락시설이 위에 있습니다. 숙박 위에는 위락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숙박 위에 위락시설인데 거기에 중간에 1, 2위가 있어요. 1, 2위. 1종 근생, 2종 근생 1, 2위가 있다. 얘는 1.3, 1.6, 2.1인데 안 쓰겠습니다. 숫자 그냥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기억 안 나니까. 그리고 이게 종교시설. 다시 한번 볼게요. 순서를 만약에 옳게 연결해라 한 말 나오면 숙박시설부터 해서 1.0인데요. 숙박료, 숙박위에 1, 2위가 있다. 시각적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건축법에 가면 여기가 복지시설로서 의료시설과 노교수야 하는 게 있는데 노교수야가 여기로 가요. 노교수야. 얘가 이제 건축법에 가면 얘하고 같이 있습니다. 노교수야. 얘는 얼마라고요? 유발개수가 0.7입니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0.7이에요. 0.7.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 이렇게 쉽게 두는 문제도 있고 뭐 숫자를 가끔 뭐 지문 중에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설 유발계수 적용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 연면적 얘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신축하는 거 받고 그다음에 민간 부담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20. 우리한테 다 씌우진 않아요. 국가는 지자체가 설치해 주는데 우리들이 민간 부담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제 산출한다. 지금까지 본 것들 확인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두 번째 줄 의에서 곤란한 지역 그 옆으로 가면 강화 그 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체크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따라서 용도지역상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그 파란색 있는 부분 나와보면 도로율 20% 하는 말 있죠? 2년 수도, 2년 하수도, 2년 학생 20% 하는 말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걸 뭐 다 완벽하게 2년과 20%를 완벽하게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도로, 수도, 하수도, 학생, 학교 능력이 좀 부족할 때 만약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2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3번에 용적률 3번이 아니고 어디 갔지? 다음 페이지 있네요. 다음 페이지. 양거 6번. 양거 6번에 네 번째 줄 몇 퍼센트? 50%. 50%. 용적률 최대한대 50%를 말한다. 이게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중심상업적이면 1500이었죠? 얼마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750까지. 500으로 다운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적률 최대한데 50%까지 강화할 수 있으니까 50보다는 50 이상해야 돼요. 50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211페이지 양가로 6번의 세 번째 줄. 50%.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첫 번째 줄. 어디 외의 지역? 예,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위의 지역 그러면 안 돼요. 외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외의 지역은 외의 지역.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은요. 도로 같은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도로, 수도, 하수도, 뭐 폐기물 처리시설, 공원, 학교 이런 게 있는데 학교 중에 뭔 뺀다고요? 대학은 있으면 안 되겠죠. 대학 뭐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학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돈은 다 내는데 우리 아들은 못 가면 배만 아프고 대학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1번 이제 진입 여기 이제 도로에 다 거기 있는 거 암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그동안은 이렇게 도로로 충분히 다녔죠. 그전에.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게 부족해서 여기 도로가 또 여기도 커져야 되지만 여기도 커져야 되겠죠. 이 진입도로. 이거 설치 비용 이 사람들 부담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빨간 거 한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수도, 연결수도 다 부담해야 되겠죠? 그것만 주시하시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암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은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입도로 포함한다. 대학은 제외한다. 연결수도를 포함한다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도로공원 수도 같은 것들은 단순 암기고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 뭐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고 이해하는 범위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다음에 곳에 해야 됩니다. 1. 행위제한이 어떻게 돼요? 완화 2. 또는 해제 있죠? 완화 해제되는 거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 건폐율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럴 때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그것만 잘 찾으시면 되고 다음에 3번 기업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기반시설 부양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속하 있는 특광 별별 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아요?
20%.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건수 20%, 인구 증가율 20%. 그러니까 해제 아니 완화 해제 허가 건수 20, 인구 증가율 20. 다음 페이지 양과로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스머프의 1번 10만 2번의 두 번째 줄 묶어서 3번 경계 분명하게.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 같아요. 뭐 개발의 허가 건수, 인구 증가하는 것이 조그만 동네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를. 여기도 인구 증가율이 뭐 높은 거 있죠? 애 하나만 놔도 인구 증가율이 뭐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애만 몇 명 놔도. 근데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될 때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뭐 조그만 동네에서 애 몇 명 태어났다고 해서 20% 늘었네 해가지고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공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규모는 10만 이상. 그리고 여기는 5만 되고 여기서 내년에 10만쯤 개발되고 여기서 한 6개월쯤 있다가 5만 되고 5만 제곱미터 이렇게 5만 제곱미터 10만 5만인데 이런 때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여기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순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에서 뭐 건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지형지물 강이라든가 하천 같은 거 강이나 하천 비슷하네. 산이나 강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해서 지형지물로 경계가 이렇게 딱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지형지물 등으로 해서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라. 뭐 산 너머 지역까지 해가지고 공원을 여기 만들어 놓고 산 너머 다니는 사람들 오다 다 지쳐서 공원에서 잠만 자다 가게 하지 말고 그래서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라. 뭐 이런 말들 그냥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몇 만 이상? 10만 이상. 그리고 묶어서 하라고 있고요. 소규모 진행될 때 전체를 하나로 묶어라 하는 것 받고 그다음에 경계를 분명하게 해라. 여기서 거두어진 비용은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관련해서 214페이지 218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4번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아까 도로, 공원, 수도하는 것들은 모든 양산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도로는 있는데 공원이 없거나 어떤 지역은 공원은 있는데 도로가 없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구역만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되는 다음 날 계획을 계속 수립 안 하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은 부담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거쳐가면 돼요. 몇 년 되는 다음 날? 1년 되는 다음 날. 1년 되는 다음 날. 요즘에는 우리가 집에서 일기를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 일기도 좀 많이 썼죠? 억지로 썼어요? 때리니까? 일기가 뭐예요? 1년 되는 다음 날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년은 기반시설 일기. 지구 단위는 몇 년? 3년. 그래서 3년.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했죠? 얘네들 원래 지네들 부담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여기 산정 하나마나 산정해서 20% 부담하고 나머지 80% 그냥 부담하고 어차피 그냥 부담하죠. 또 양과로 이번에 건축 신축 증축 행위인데 양과로 이번에 몇 제곱미터 초과할 때? 200 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끝에 신축 증축 있어요. 신축 증축. 그 밑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합니까? 초과하는 부분만 건축이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까? 초과하는 부분이죠. 초과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은 뭐 공식은 됐고요. 그다음에 어려우니까 됐고 216페이지 216페이지. 216 단독주택 공동주택 얼마였죠? 0.7 그죠? 1, 2위가 있는데 1종이 위에 있어요? 2종이 위에 있어요? 2종 위에 있죠? 2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재과정 같은 거 작은 것은 1종이고 큰 것은 2종이고 일반 음식점 이런 것도 2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수 발생량 같은 것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그 종교시설은 1종과 2종 사이에 있어요. 1종과 2종 사이에 있고. 의료시설은 뭐 밑에 있죠? 바로 뭐 바로 밑에 있는데? 숙박시설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숙박료 있잖아, 숙박료.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숙박시설이 1.0.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1, 2위가 있다 해서 16번에 위락시설 2.1 하는 게 있죠. 노교 수야하는 것도 다 얼마였죠? 혹시? 0.7이죠? 노교 수야. 11호에 10호에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있고 노교 수야. 이것은 건축부에 와서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외우는 것은. 지금 불러드린 것 정도는 정리해서 한번 숫자까지 한번 외워보시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순서는 순서까지. 다음에 민간 개발 사업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몇 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했죠? 아까? 100분의 20이었죠? 100분의 20. 양과로 4번에 납부 의무자. 건축 행위하는 주인이 납부해야 되죠? 주인. 그래서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데 건축 행위를 남한테 맡겼어요. 맡긴 사람이 위탁자, 맡은 사람이 수탁자. 누가 부담해야 돼요? 위탁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위탁자가. 민법에서 위임, 수임 알죠? 누가 원래 주인이에요? 그러면 위임한 사람과 수임한 사람? 위임자가 주인이죠? 비용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위임이 되잖아요. 위임인이. 그죠? 수임이 되는 게 아니고. 수임인은 심부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위탁했다. 그럼 위탁자. 도급했다. 도급자. 수급한 사람은 심부름만 하는 사람. 심부름만. 수임. 임무를 맡았다 해서 수임 그러잖아요. 수임, 수탁. 그리고 수급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위탁자, 도급자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납부 방식. 현금 내면 되겠고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토지로 납부해야 됩니다. 물납 인정할 수 있다. 납부 방식 뭘로 할 수 있어요? 토지로 하는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 여기서 한번 볼게요. 토지, 현금. 물론 현금이 아예 없어서 토지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토지나 현금은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다 합법적인 재산이죠? 이렇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20% 주니까 여기 건폐율도 20%만큼 상향 조정해줬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금을 그래서 2억을 받았어. 이 사람이 2억을 받았는데 건축물을 5층까지 졌는데 이 사람은 건축물 6층까지 져요. 막 건축물을 크게 해서 주니까 너 왜 우리 집보다 더 크게 짓냐 했더니 이거 주니까 이거만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2억 받은 것을 다시 행정기관에게 반납하면 토지와 땅은 똑같다고 했잖아. 반납하면 그거만큼 다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납하는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납, 그러니까 토지하고 돈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다시 반환을 하면 그 토지를 그냥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돌려주면 땅을 그냥 공짜로 준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하나를 또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끝난다고 하니까 안 끝나면 참 그런데 하나만 할게 하나만. 그래서 또 하나 남겨놓고 딱 끝나기가 다음에 할 수는 없으니까 청문 하나만 볼게요. 청문. 많은데? 큰일 났네. 토지 출입이 체크를 안 했네요. 강의한 거니까 체크만 해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다 외운 분도 가셔도 되고 시험에 합격에 지장이 없는 분도 가셔도 되고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한 거니까. 토지 출입. 보통 얘가 아까 도시공기 시설 사업에 같이 있는데 여기는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깜빡했네. 토지 출입. 수용을 했죠, 아까. 자, 토지 출입은요, 다음의 경우에 하는 건데 꼭 도시공기시설 사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라든가 또 조금 전에 본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초조사를 위한 경우라든가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양과로 2번. 두 번째 줄 허가. 그 옆에 7일 전까지 보면은 타인 토지 출입하는 자는
특별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됩니다. 허가는 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인 행위자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타인 토지를 재료 적지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시 사용은 뭐?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는 동의. 동그라미 3번 3일 전. 그 행위를 하기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 행위의 내용을 알려야 되고요. 출입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러니까 일출 전 일몰은 승낙 없이 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택지나 담장으로 둘러싸이는 토지 이런 말은 뭐 맞는 말 나올 거니까 신경 쓰 안 되고, 야간에는 점유자의 승낙. 다음 페이지 양괄호 6번에 1번. 이러한 토지 출입 등으로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게 낫겠어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게 낫겠어요? 시행자가 낫죠? 그 행위자는 일당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행자나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234페이지 진짜로 마지막. 행정심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중에 행정청 아닌 시행자 있죠?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걔네들이 뭐 공사라든가 민간 있죠? 그들이 한 행위로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는 그는 행정청의 행위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걔네들 행위에 대해서 물론 소송할 수도 있는데 소송 전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자, 그래서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행정심판 제기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 양산시장이 지정했으면 양산시장의 제기. 원래 이제 행정심판은 행위를 한 자의 상급 관청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 지정한 자가 상급 관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청구하면 되고. 누구한테 하는가 몰라도 돼요. 자, 민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시라는 거고. 청문 1. 개발행위 허가 취소. 2. 시행자 지정 취소. 3. 실시계획 인가 취소. 이런 거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은 들어본다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고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그러한 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을 들어본다는 것이 뭐예요? 청문. 들을 정자, 들을 문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들 뭐 방을 어지러 놓으면 혼내기 전에 왜 그랬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뭔지. 혼내기 전에, 때리기 전에 물어보는 게 청문입니다. 변명을 잘해도 어차피 맞는 데는 결과가 다름없지만 어쨌든 들어는 봐야 돼요. 그래도 입장이. 진짜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청문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우리 민간, 개인이 관련된 행위들. 자,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면 승인 받아야 되죠? 승인을 취소할 때 청문가 더 없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에 따르면 되고 우리들 행위. 자, 이것은 꽤 중요해요.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청문.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개인이 관련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발행위. 그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실시계 관련되죠? 그리고 취소할 때. 반려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청문해야 돼요. 자, 여기 안 읽고 이제 다음 주에 도시개발 사업 공부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농지법에 가면 농지 전용 허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다니까. 우리 개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청문을 다 해야 돼요. 어디나. 그 원리 원칙을 기억하셨다가 난이 나왔을 때 주로 여기서 나오는데 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뭐 한다? 청문 해야 된다. 뒤에 가서 너무 빨리 해서 좀 어수선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도시개발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